제가 합격생들 소개를 좀 드리고 또 궁금한 부분을 이제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도경은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몇 살 때 했지? 저는 27살 때부터 했습니다. 27살 때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뭘 했나? 28살 때부터 했어요. 28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뭘 했나? 그 전에는 방황을. 네, 그 전에는 방황을 했습니다. 예, 도경이는 그 전에는 방황을 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22, 23, 24세 시작하는데 도경이는 28에 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돼서 오면은 제가 관심이 훨씬 더 이렇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 나이 때 오면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제로가 된 상태이고 어떻게든 이제 인생을 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요 나이 때 와서 성공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행정고시는 특히 두뇌라는 측면이 많아서 공부는 잘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까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이 학생은 김도경인데 저하고 이제 밀착도가 높아서 금도경이라고 제 성을 붙여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제 아들 연배는 아니지만은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대로 시험을 합격해서 어느 누가 합격한 것보다 제가 더 마음이 흡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김도경 학생도 아까 유도현 학생과 마찬가지로 아주 장래가 더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잘 기억하셨다가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이제 훌륭한 선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분이 있다면은 이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장래가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재경직렬에 최종 합격한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학에 가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계속 좀 놀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좀 강했어가지고 좀 많이 놀다가 군대를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해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2016년 12월에 재작년 이맘때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전역한 이후에 설명회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조금 믿기지 않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히 저처럼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한 분들에게 단기 합격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앞에서 말했던 유도현 학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상적으로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부와 공부 외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는 이제 저는 3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원 강의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학원 강의를 잘 따라간다는 게 우선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 행정고시 공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학문들이 많을 겁니다. 행정학, 행정법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동네에 들어올 때 공부를 진입할 때부터 뭘 다루는 건지도 모른 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원 강의를 잘 따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 강의를 잘 따라간 이후에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끝내야 합니다. 고등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여유 안에서 오늘 안 해도 당장 내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또는 내일 해도 되겠다는 안심이 있는데 이 고시 공부는 순환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비 순환이 끝나면 일주일간의 여유가 있고 바로 1순환이 시작되고 바로 2순환이 시작되고 1차가 끝나면 바로 3순환이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끝내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 계속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 가게 되면은 내년에 해야지가 돼버립니다. 그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 시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공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암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공부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암기는 천천히, 이해가 먼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를 했으면 그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순환 되고 나면은 이제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암기를 했고 이해도 했고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기억이 안 나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그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암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야지 나중에 삼순환 들을 때, 그리고 시험 전에 한 번 더 볼 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암기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시험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10장짜리 답안지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A4 용지 10장? 손으로? 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시스템이 저는 복습 모의고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합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매주 한 번씩 복습 모의고사를 치는데, 이게 사실 뭐 사람들이 약간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봤던 답안지 또 써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모범 답안을 한번 본인이 현출해 봄으로써 이제 형식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국제경제학 이제 채점 조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선행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과반 학생들 중에서 몇몇은 아예 그냥 답안지를 작성하는 형식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종합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그런 복습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형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배웠던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완성된 답안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부적인 측면에서 3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의를 따라가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다 끝내고, 현출까지 해보는 훈련. 이게 이제 종합반에서 오면은 스터디 리더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공부 외적인 측면에서, 공부 외에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휴학을 하고 본인을 이제 좀 사지로 몰아넣는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고, 만약에 2년, 그러니까 2번만 합격을 하더라도 30살에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에 무조건 붙자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이제 사지로 밀어넣고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3학기 휴학으로 끝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1학기 때 뭐 예비순환 좀 여유롭게 들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뭐 12학점 정도 들으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그 학기는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학교 공부도 안 되고 고시 공부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학기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지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좋은 동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좋은 동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원들이 굉장히 컸는데, 앞서 말했던 이제 류도현 학생이 저랑 같은 스터디였습니다. 이제 둘이서 특히 나중에 3순환 기간이 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이거는 1순환 때 사실 공통적이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난 올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본인이 스터디를 구하면서 그런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은 확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스터디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좋은 동료를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좀 어느 정도 저희 굉장히 좋은 이제 메리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1월 시작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1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1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1월에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법이 뭐 하는 건지, 행정학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경제학도 이제 제가 군대를 막 갔다 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배운 것 같기는 한데 뭔진 잘 모르겠는 수요 공급 곡선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동네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강의가 열리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조금 여유가 있고 정규 과정에서 약간 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유롭고 좀 약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예비순환과 다른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많이 쌓았고, 무엇보다 1월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 탈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통계가 거의 47%에서 5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헌법을 이제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이제 2번 봤는데 2번 다 90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게 헌법을 꾸준히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하기도 버거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헌법이라는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월 달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 들어오자마자 1월 달에 한 달 동안 헌법을 거의 매일 4시간, 5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날 때까지 헌법을 한 번도 보지 않아도 저는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이제 80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이제 80점 후반대 아니면 90점 초반대, 가끔 100점도 받아서 원장님한테 혼난 기억도 있는데 너무 헌법만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제 그만큼 헌법이라는 게 한 번 해두면은 이제 꽈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월 달에 들어오셔서 2차 과목과 함께 헌법을 좀 잡아두시면은 이제 본인이 수험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반을 처음 선택했던 것은, 저도 이제 처음 진입할 때 합격 수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순환마다 이렇게 있고, 순환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제 한 번 처음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그걸 시정하는 데는 또 그동안 걸어왔던 거의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동안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잘못된 공부를 해왔으면은 다시 공부 습관을 붙이는 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종합반에 들어왔고,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근데 들어와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이 시스템 하에서 어느 정도 제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상시 상담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찾아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온 시험을 쳤다. 시험 치고 2시에 이제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원장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시험 못 봤습니다 하고 그냥 5분 정도 얘기하고 나오면은 좀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면서 다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 끝까지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 네, 혹시 질문 있으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이 굉장히 빨리빨리 새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다 따라가면서 좀 버겁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매일매일 정리를 좀 하셨는지, 본인만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순환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버거울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나중에 특히 처음과 달리 중반부부터는 순환마다 강사님들께서 진도가 조금씩 빨라지십니다. 이제 처음엔 좀 여유롭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버거운 순간도 분명히 오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날 배운 걸 그날 저녁에 끝내지 않으면은 집에 안 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좀 그날 배운 거는 억지로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는 식으로 해서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잤던 기억이 있고요. 진짜 버거운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특히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다 처음 듣는 내용이고, 다시 들어도 새롭고, 또 들어도 또 새롭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힘들지만 그 힘든 거는 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3년, 4년 공부한 사람들도 이제 순환이 지날 때마다 매일매일 힘든데, 그걸 이제 극복해내는 것도 이제,
그걸 이제 약간 본인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얻으려면은 그날 배운 걸 그날 끝내면은 좀 어느 정도 가끔 전 6시간 걸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복습 끝내는 데만. 네. 그거를 이제 해내야지 이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끝내기 전까지는 자세하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말에 터졌다는 얘기도 연애했을 때 제가 농담을 하나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성을 사귀는 건 어떤가? 공부하면서 연애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이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왜 이번 주는 데이트 못해? 왜 내일 만나면 내일 내 생일인데? 라고 이제 욕심을 좀 상대방이 부리게 되면은 좀 이제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내가 못 만날 수 있다 자주. 그리고 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될 때 일요일이나 저는 일요일에 항상 쉬었습니다. 웬만하면 혼자 쉬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항상 일요일에 오후까지는 쉬고 저녁에 다시 공부를 들어왔는데 이제 일요일 오후에 쉬는 날에는 이제 여자친구를 웬만하면 만나고 대신 이제 그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그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서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공부를 놓치게 되면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해야 하는 그런 공부를 다 한다면 이제 충분히 다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1차 공부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비피세형 인간이었는데 피세형 인간이 아닌 상태로 시작을 해서 저는 1차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1차가 떨어지면은 저도 이제 2차 시험을 치게 되면 여기서 학업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은 저기 있는 류도현보다는 못했지만 조금 한 2, 3등까지는 했던 이제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를 합격을 하면은 2차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1차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월부터 3개월 정도는 거의 1차에 거의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좀 실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는 약간 본인이 걱정이 되면은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차가 안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는 7년 공부한 분도 있는데 7년째 1차 합격을 해서 겨우 이번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7년 동안 1차 다 떨어지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1차를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1차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1, 2차 종합반을 모두 했었는데 1차를 절대 이제 우습게 보시거나 1차 한번 풀어봤는데 80점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뭐 얼마 커트라인 차이 안 나니까 대충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조금 잘하는 것 같아도 항상 겸손하게 1차는 대해야지 이제 본인이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3월 달에 1차 치고 난 다음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약간 애매하면은 공부를 안 합니다. 어차피 내년인데. 그러다가 합격을 덜컥 해버리면은 4월부터 하면은 굉장히 늦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1차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건강 관리? 네. 저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까지는 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운동을 좀 쉬고 이제 했었는데,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항상 홍삼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안 먹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가끔 올라오셨을 때 개수가 안 맞으면 혼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먹었냐, 좀 잘 챙겨 먹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운동을 좀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제 뭐 근력 운동이 아니라 매일 한 30분씩 뛰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는 이제 삼순환 기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차 끝나고 2차 치기까지의 그 짧은 기간, 이제 더 짧아졌는데 기간이, 그 짧은 기간에 저는 이제 6시 반에 일어나는 기상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는 시간이 1시가 넘어서 잤는데 오늘 뒷받침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꼭 들어오시면은 운동 통해서 체력 관리하시고 이제 나중에 막판 스퍼트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제가 보충 질문했는데 의문이 좀 들으셨어요. 질문. 혹시 운동은 하루에 일과 중에 언제? 저는 운동 이제 10월 달까지 했을 때는 이제 보통 그 1차 강의가 있기 전, 그러니까 없을 때는 오전에 주로 했었고, 이제 1차 강의가 있을 때는 2차 강의 끝난 오후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었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저녁을 먹으니까 제가 그렇게 운동을 했던 게 공복에 운동을 해야지 옆구리가 안 아파서 뛸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때 운동을 했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직전입니다. 일부터 추워지기도 하고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고시촌에 긴장감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시험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여서 학생들 발걸음이 빨라지고 또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런 시기인데 처음 하는 학생들은 아직은 뭐 어리둥절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어려운 걸음 오셨으니까 혹시 이제 못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면은 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제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시청하시고 많이 이제 상담을 주시고 하는데 어려워하시고 이제 공부하실 때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하는 걸 그걸 이제 필요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가 제가 1부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2부는 우리 합격생들이 공부할 때 어떤 이제 현명함이 필요한가 또는 이제 본인이 합격하기까지 길을 돌아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실천적 얘기를 듣는 기회를 학생 이제 2명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다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요 시기 정도의 공부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했거나 아니면은 3월부터 해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그 일반적으로는 수험가에서는 약간의 예외는 속하지만은 학원에서는 일반적인 수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오시면은 훨씬 이제 빠른 시간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설명회를 마치면은 일부에서도 공개 질문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합격생들 설명을 마치면은 또 공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회 종료 시간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학생들이 각각 뭐 20분이나 3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비공개 뭐 개별 특별 상담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 또 합격생들한테 하셔도 되고 또 우리 이제 부원장이면 우리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같이 하셔도 되니까 어려 마시고 의문점이 남으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풀고 가십시오. 일단은 합격생 소개를 간단히 들으시면은 두 학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수험가의 용어로는 초시 합격생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한 학생은 서울대 지금 졸업반입니다. 졸업반이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은 고려대 재학 중인 그런 학생입니다. 두 번째 고려대 재학 중인 이제 우리 학생은 경제학을 입학고시도 수덕, 그 다음 5급 행정도 수덕 이렇게 해서 저런 점수는 앞으로 주관식에서 나오기는 역대급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둘 다 이제 성공적으로 수험 생활을 잘 영위한 학생들이니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겁니다. 일단은 설명의 진행 주제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고시 도전하는 부분은 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합격으로 우리가 지름길로 가거나 안전한 길로 가겠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2번을 지금 많이 고민하시죠. 지금 뭐 진입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할 겁니다. 다 이제 고시라는 벽이 높으니까 근본적인 의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직렬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수험기간에 장기화를 초래하는 그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고시 공부는 잘못하면은 인생 자체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또 합격하면은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반대급부가 이제 큰 부분이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다음 합격으로 가는 안전한 길 이런 부분을 확보하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4번도 이제 시행착오 유형인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시행착오입니다. 지금부터 1차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시행착오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5번 학원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6번, 7번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은 8번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신림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애가 자는데 불편이 없는가, 또 우리 애가 먹는데 불편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다음 학부모 주의사항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드린 그 인쇄물이 있을 겁니다. 인쇄물. 칼라 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흑백 자료가 있죠. 그 인쇄물에 저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간혹 필요하면은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선명하게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그 인쇄물에 고시도 오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고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일단 위험한 것은 불합격하는 게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세월은 보냈고 비용도 들였고 하는데 불합격하고 시간은 흘렀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1번의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필연적으로 1번의 경우는 발생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고시의 특성이고 모든 경쟁 시험에는 다 1번의 유형이 있습니다. 1번의 유형이 있으니까 학원에서는 1번의 유형은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해서 불합격하면은 다른 B플랜은 있어요. 예컨대 뭐 한국은행을 간다든가 금융감독원을 간다든가 국립외교관 학생들은 안 되면 코트라를 간다든가 실력이 붙어 있으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2, 3번입니다. 요 길로 빠지면 안 돼요. 2, 3번이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3번도 같은 유형인데 수험기간은 장기화됐지만 실력이 붙지 않는 경우예요. 이건 아주 나쁩니다. 이렇게 되면은 2번, 3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이 가장 되고 싶지 않은 고시 장수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 진입 시기는 늦어지고 때로는 사회 진입 시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나쁜 진입 경로로 갖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2, 3번은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번입니다. 고시 시작을 할 때하고 포기를 할 때는 좀 상의를 해주세요. 근데 아마 시작할 때 상의하는 용기보다는 포기할 때 상의하는 용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학원에 가서 상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시행착오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은 설명회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학원에도 많이 오시고 이제 일반화된 건데 부모님들 오시면은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해요. 왜 이제 그렇게 애한테 결정권을 미루는가 하면은 본인들이 모르시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까지는 갔지만은 고시는 더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대학 가는 게 등산으로 비유하면은 한라산 정도 올라가면은 고시는 에베레스트 등반입니다. 이번에 큰 사고가 났죠. 그 베테랑들이. 그 전문가 도움이 없으면은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능력이 있으면 학생은 합격합니다. 합격하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이 상처를 입고 합격하기 때문에 그 길로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상의해 주시고 그 다음 포기할 때도 상의를 해 주세요. 포기할 때도. 이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애가 하겠다고 하는 경우. 아니면 부모님 의지가 애를 미는 경우 다 같이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압니다. 이 학생이 되는 학생인지 내년에 될 학생인지 1년만 더 하면은 될 학생인지 해도 안 되는 학생인지는 학원은 알아요. 특히 제가 이제 고시생을 본 것이 20년입니다. 그 얼추 이렇게 몇 명을 봤나 이렇게 보면 한 10만 명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 직접으로 본 학생들이 한 3만에서 4만. 그리고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는 학생들이 또 그 정도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빨리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면 선명하게 오기도 하고 어쨌든 학원에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행착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래도 이제 시험이 발표가 나면은 많은 경우가 옵니다. 우리 애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모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애는 그만두겠다든지 또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애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은 반대하시고 이런 경우인데 원래는 한 16명이 왔네요. 그 중에 13명은 포기를 시켰어요. 그 3명은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하고 13명은 해도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그때는 하시면 안 돼요. 고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고시에 대한 적성 내지는 지능, 또 하나는 그 지능을 가동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이 대학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학 간 걸로 판단하시면은 고시는 전부 서울대 학생들이 돼야 돼요. 아니면 고대 학생들이든지 연대 학생들이 돼야 되는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에요. 다른 부분이니까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 2번입니다. 최단기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아마 주변에서 조언을 들으면은 뭐 최소 3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2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단기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하고 조금 다른 형태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란 부분에 예전에는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게 바뀌었어요. 약간은 적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또 그 적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험 기간은 당연히 축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은 1차적으로 내년에 도전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후년까지만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때는 그만둬야 돼요. 그 충분한 기간이고 그 충분한 기간 동안에 못했다 이런 얘기는 시험이 안 되면은 핑계거리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 핑계 이유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이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봐서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최상은 공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휴학은 필수입니다. 학업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건 고시 기간은 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 고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학교 다니면서는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고시는 에너지가 넘칠 때 백지 상태로 와도 충분합니다. 그때 학원에 와서 스타트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 아니면은 지금 시기는 약간 시동을 걸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는. 그 시동 거는 방법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학원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혼자 학업 병행하면서 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학교 모임이 있고 이 상태로 공부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피로감만 누적되지 정작 힘을 쓸 때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 에너지를 분출시키는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학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경제적 여건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시를 하기도 하는데 시험은 못 합니다. 공부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라는 것이 이게 고시는 합격하기 위한 공부 농도가 온도가 100이라면 98까지 99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 계속 노력이 진행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해요. 대신에 그런 여건이라면 7급이나 9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5급은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적 여건을 동시에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진입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친구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할 때 이제 약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약간 우려. 인간관계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붙으면은 하루 만에 회복됩니다. 하루 만에 회복되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일 최대 공부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미련이 없어요. 고시를 왜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미련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핑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일일 최대 공부량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최대 공부량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뭐 10시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5시간을 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몇 시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학원에는 있습니다. 자, 예컨대 왜 이제 이 고시 공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꾸 시행착오 하면서 혼자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공부는 쭉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쭉 해온 거죠. 쭉 해왔기 때문에 고시도 쭉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뇌를 보면 효율성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컨대 부모님 계시니까 뭐 운동을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테니스를 한다 이렇게 할 때
혼자 이렇게 막 칩니다. 그럼 코치가 보면 잘못된 운동 방법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장 과정까지도 보일 겁니다. 예컨대 뭐 김연아가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면 코치들이 보면은 아, 점프할 때 지금 뒷다리 근육을 잘못 썼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잘못 썼기 때문에 내릴 때 트리플 악셀이 실패했다. 이게 보일 겁니다. 근데 두뇌는 그렇게 측정이 안 돼요. 그게 안 보이니까 학생들이 나름 하는 겁니다. 나름 하는 것인데 그 나름 했을 때 이리로 공부량이 확보되었는가 이게 효율적 측면도 있고 양적 측면도 있어요.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코치가 김연아 점프할 때 지금 뒷다리 근육을 잘못 썼다.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뇌가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학원의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은 공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공부량이 주어졌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두뇌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일 최대 공부량이다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하루에 10시간이다 20시간이다 이 기준이 아니고 학원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객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작을 전공하는 학생은 경작할 때는 적게 해도 됩니다. 반면에 행정하기 버겁다 이렇게 하면 행정할 때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3번 최상의 공부 여건을 조성해서 고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위험성만 제가 강조를 했는데 고시가 합격하면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학원가에 오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한 7년 다녔나요? 7년 다녔는데 요즘 가끔 이렇게 제 동기들이나 제 같이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검색해 보면 제 동기들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서장입니다. 제 동기들이. 부서장인데 5급이 되는 순간에 그 위치입니다. 사무관이 하급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정도 오면 부서장급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20대 우리 아이들의 나이대에 우리 연배가 갖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안 돼요. 그것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 하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시작을 시키셔야 됩니다. 고시 준비에 적합한 학년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진입식인데 1학년은 하지 마세요. 1학년은. 1학년은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축구로 치면은 비유로 하면은 청소년 대표입니다. 아직은 성인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승호에 대해서 열광하지만 감독 있습니까? 않습니다. 애가 아직은 어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최연소 학생이 나왔는데 그 학생이 1학년 입학하자마자 온 학생입니다. 19살에. 그런 얘는 몇 년에 안 합니다. 일반은 시키면 안 돼요. 아직은 두뇌의 캐파가 커져야 되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줄어드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대학으로 치면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학원에 오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받지를 않아요. 근데 꾸역꾸역 그래도 이제 고집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일부 받아두면은 10명이 있으면은 성공 확률이 1명.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고. 그 다음 2학년을 마친 다음이 제일 적합합니다. 2학년을 마친 다음. 그리고 이제 공부 정도로 봤을 때는 3학년을 마친 다음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학생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약간 급해져요. 아, 졸업 학년인데 벌써. 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졸업하고 맞물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니까 2학년 때 와서 혹시라도 실패하면은 한 번은 더 기회를 재학 중에 가질 수가 있으니까 2학년 마치는 것이 학원에서 볼 때는 제일 바람직한데 약간 어린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2학년 아니면 3학년 마치고 오시고 4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벌써 급합니다. 그래서 2학년, 지금 2학년이라면은 이번에 겨울 방학하자마자 시작하고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합격하기에 이제 적합한 시작 시기인데 저희들이 종합반을 3번 이렇게 개강합니다. 1월 달에 하는 개강, 3월에 하는 개강, 7월에 하는 개강이 있는데 1월에 하는 개강이 합격하기에는 제일 넉넉합니다. 요때 1월에 시작하면은 등수를 노려야 되고 3월에 시작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약간은 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대신에 7월에 오면은 이때는 너무 늦어요. 9월에 오면은 다음 시험은 운에 맡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적합한 시기는 지금 시기로 하면 1월입니다. 혹여라도 1월을 놓치면은 그래도 늦어도 3월에는 시작을 해야 충분히 학원 과정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 1월, 3월 중에 선택하시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지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1월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 부분인데 1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적성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에 대한 적성이. 그 다음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볼 때는 부모들이 그렇게 봅니다. 애들을. 아,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좀 덜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선천적입니다. 그것도 개선이 안 돼. 그래서 막연히 어느 시기에 제가 생각이 바뀌면 열심히 하겠지. 근데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니까 본인을 봐서 적성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진입을 하시고 아니면 아주 신중하시되 대신에 적성 부분은 이 부분은 고정 요소로 봅니다. 근데 의지 부분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요. 이 변동성이 학원의 시스템 묶이든지 아니면 학원에 왔더니만은 좋은 동료들을 같이 했다. 끌어주는 선배가 있고 밀어주는 후배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니까 제1호 요소는 역시 시험에 대한 적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적성 부분은 이게 피셋이라는 1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적성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낮게 나오면은 시험이 되기가 힘이 듭니다. 뭐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럼 내가 피셋에 적응성이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학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보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 풀어보니까 뭐 60점밖에 안 나왔어요. 나는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서는 경사도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60점, 한 달 훈련했더니만은 75점, 또 2달 훈련했더니만은 85점. 이렇게 가는 경사도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봤다. 그 점수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셋에 대한 적응성을 높은 학생들을 수험가에서는 피셋형 인간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평합니다. 척척척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 학생들도.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학생들이지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갑니다. 완만하게 훈련을 하면은 처음에는 안 되던 시험이 그 다음 인식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집중했더니만은 또 되더라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저것도 본질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적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나는 피셋에 적응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작을 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연장이 경제학 적응성입니다. 이것도 수리적 부분이어서 이 적응성이 낮으면은 시간이 이제 더디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학에 이제 고생을 하면서도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경제학 고시다 이렇게 볼 정도로 경제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학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고전하는 부분을 다른 과목으로 메워야 되니까 일단 불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도 경제학도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알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재경직하고 일반 행정을 이제 놓고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재경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는 합격하면 간지나니까요. 그게 꽂히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으로 이제 정렬로 저는 공직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5급인가 7급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직인가 일반 행정인가 고민하는 것인데 사무관이 되면은 우리 연배가 확보하고 있는 지위를 한 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중요해요.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재경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원에서 보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경작을 전공해야 됩니다. 나는 부전공 해보니까 경작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걸로는 중간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또는 경작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경작을 해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경우에는 진입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피셋 조건입니다. 대부분 2개월 미만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염려 차원에서 잡을지라도 어쨌든 피셋 시험에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척 붙는 학생들입니다. 2개월 미만이다 제가 예시한 것이고 처음에 척 붙는 정도 이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진입을 해야 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성적 요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내가 좀 잘했다
날려봤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그래도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저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셋 조건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재경직 진입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경작을 경쟁시켜 보면은 일반 행정의 1등이 재경직에 가면은 하위권입니다. 전부 다 재경직 학생들이.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는 그룹 단위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쟁하는 모집 단위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국립외교원과 국제통상직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고민 영역 아닙니다. 국립외교원은 5급이고 행정직이고 국제통상은 국립외교원은 외교관이 되는 시험이니까 혹시라도 고민을 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빨리 붙겠다 이렇게 하면 외교원 시험이 조금 더 빨리 됩니다. 학습 부담이 적어요. 3과목이고 그 다음에 학원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제통상은 소수 직렬이어서 학원 강좌가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결정해서 내 꿈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볼 때는 고민하는 요소가 아닌데 고민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합격 목표기간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시행착오 이제 구체적 부분입니다. 고시 합격에 최소 2년, 3년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저렇게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 최근 5년간 합격생 평균 연령입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합격생 평균이 29살, 30살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때는 1차를 보고 1차라면 붙으면 2차 볼 기회를 2번 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1차 1년, 2차 1년, 그리고 떨어지면은 또 2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군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본질은 시험제도였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신입 사무관들을 받아보니까 뭐 늦기 직전에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30세니까 35세 뭐 이런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일을 시켜봤자 좀 알 때 되면은 이미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되니까 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현재 제도 개선된 제도가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1, 2차를 같이 보는 거죠. 합격 연령입니다. 26살입니다. 몇 년 했겠습니까? 군대 빼고. 그 수험기간이 지금 시험 제도 하에서는 뭐 2년을 한다, 3년을 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특히 3년이다. 너무 길어요. 왜 이제 3년이 길다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5급이 실질적으로 양적으로 보는 3과목입니다. 경제학, 행정법, 그 다음 정치학, 행정학이 부피로 봐서는 1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덩치로 봤을 때 3과목인데 이 3과목을 3년을 한다. 한 과목을 1년 하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그 중간에 뭔가는 사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집중도가 떨어졌다, 아니면 시행착오를 했다, 이런 사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연을 다 없앨 수 있으면은 지금 합격하는 연령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생 현황이 20세에서 24세까지가 27%입니다. 그 다음 25세에서 29세까지가 59% 거의 답니다. 그 다음 30세 또 35세 이상. 여러분 어느 구간에 포함되고 싶습니까? 설마 해석은 아닐 테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짜면은 파란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란색에. 그래서 지금 27%면 30%에 육박하는 학생들입니다. 조학생들이 20살에서 24살입니다. 몇 년 했겠습니까? 30% 학생들. 길어봤자. 그렇죠. 길어봤자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잡는 수험기간은 지금이나 아니면 1월에 시작하면은 내년 후년까지 하면 딱 맞습니다. 넉넉해요. 그래서 저 푸른 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퀴즈를 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은 어느 그룹에 속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빨리 합격한 그룹에 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서울대학 학생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많이 속해요. 여기에 그룹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혼자 해서 그래요. 서울대학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원에 오는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이제 그렇게 혼자 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은 공부에 대한 성공의 경험 때문입니다. 착각이에요. 이 학생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은 어떻게든 됩니다. 되는데 학원에서 봤을 때는 1년이 될 녀석이 3년이 걸리거나 1년이 될 녀석이 2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시험시험 하더라도 두 번째 합격할 녀석이 4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될 녀석이 시험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지들끼리예요. 근데 지들끼리 올랐던 경험은 한라산 등반 경험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지들끼리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연고대 학생들이 27%에 더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냥 학원에 가서 골치 하지 않고 골치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원래는 보니까 원래는 종합반이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경제학과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두 갈래입니다. 금방 돼요. 아니면 적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금방 그만두든지 결정은 빨리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것이 수험 기간은 훨씬 더 단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학원이 목표하는 수험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 거기까지가 마지막이다.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시행착오 중에 저는 이제 저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고립돼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컨대 고립의 유형이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되는 확률은 아주 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 단과반을 수강하면서 스터디를 한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 고시반에서 인강으로 학습한다.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고시반에 장수하는 선배들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자, 저런 고립의 유형이 있는데 이 고립의 부작용이 있어요. 일단 이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 심리적 우울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를 혼자 하는데. 저 상태로 가면은 두뇌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지 두뇌를 본다면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을 겁니다. 고시는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는 즐거워야 됩니다. 같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그 다음 내가 남의 어려움을 들어보니까 야 나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즐겁게 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차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부 강도 약화에 대한 인식이 이게 미비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선 밑에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인식이 없으니까 그 인식을 언제 깨닫는가 하면은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시험장이에요. 야 내가 공부 부족했구나. 그럼 1년입니다. 근데 인식을 개선하지 않게 되면 또 1년이에요. 그 시중에는 고시공부 최소한 3년이다. 이렇게 하면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스터디 구성이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스터디를 학생들이 카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공부 경력을 써보세요. 나 초시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끼워주거나 아니면 이상한 스터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못된 조언에 노출돼요. 내가 한 5년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런 조언에 노출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장수생 방식을 답습할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학교 고시반. 신림동은 차라리 스터디 해보니까 시원찮다. 그냥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지만 학교는 그렇지도 않아요. 학교는 이무기 같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 통제에서는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 선배가 걸었던 길, 그 오래된 길, 그 길로 차분히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다 무시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큰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고시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공부 방향성에 대한 거시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금 시기는 뭘 해야 될까? 그 다음 경제학이 지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될까? 이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시생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또 해서도 안 되고. 피세설 지금 해야 되냐? 내 친구 보니까 하는데 또 선배 보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경제학은 지금 뭐 어느 정도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고민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학원이 하는 고민입니다. 학원이 언제 피셋을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이 되는지
어떤 강도로 모의고사를 봐야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지 이건 학원의 고민이고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고민은 학원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왜 성적이 덜 나왔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아,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했는데 왜 상위 30%가 아니고 하위 10%냐. 아니면 상위 50%밖에 안 되냐. 이게 어떤 문제냐.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 저하고도 상의하고 우리 또 합격생들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을 봤더니만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다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만 고민해야 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은 성적 향상만 고민해야 돼요. 큰 방향은 학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은 저런 잘못된 좋은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혼자 하시면 돼요. 절대로. 그리고 시행착오 세 번째인데 학원 강의 활용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강을 해야 되느냐, 뭐 실강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그렇게 왔으니까요. 대학은 인강으로 들어도 되니까요. 그럼 왜 되는가 하면은 인터넷 강의 들어도 되는 이유가 객관식이니까 그래요. 객관식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데 주관식 아닙니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니까 인강으로 가능한데 2차 시험은 인강으로 한다. 이제 인강으로 하는 학생들은 실강을 들어야 되는 또 인강으로 하는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강의에 올라와 있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나름대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주관식은 써야 되니까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공부를 한 걸 내가 시험으로 확인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거는 10%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쓰는 게 형편없습니다. 쓴 다음에 그 잘못된 부분을 첨삭을 듣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서 다음 공부에 반영을 하자는 취지지 확인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확인하자는 취지는 합격선에 올라간 학생들이 확인하는 과정이지 공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은 자꾸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아야 됩니다. 지적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인간 그 기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경작을 예컨대 24일 동안 실강이 진행되는데 현강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표현으로 치면은 그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인강으로 그 기간 내에 듣는 학생들의 비율이 4.6%예요. 4.6%. 그리고 인강을 80일 동안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동안에 듣는 비율이 34%입니다. 제 얘기는 공부 집중도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80일의 강의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총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진도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고민할 거예요. 단과반을 가야 되는가, 종합반을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아마 두 얘기를 다 들을 겁니다. 종합반 가야 된다, 아니면은 본인들 기호에 맞는 선생님에 따라서 단과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고민의 영역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재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민합니까? 강남대에서는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종로학원을 가야 될지, 이런 큰 고민을 하죠. 학원을 놓고 고민을 하지. 내가 종합반을 갈지 단과를 갈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또는 이렇게 시스템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고시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기동량을 하는 겁니다. 기동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단과로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인데 단과로 하는 경우에도 합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능력보다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반이 또 학생들이 종합반이 비용이 비싸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 비용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반은 5급 공채를 기준으로 하면 월 65만 원입니다. 저 18개월로 하면은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도. 그 다음 2차만 하게 되면은 월 42만 원 정도입니다.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8개월이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은 월로 계산하면은 64만 원, 65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단과반을 한번 보세요. 단과반은 수강료가 할인되지 않습니다. 종합반은 30% 이상이 할인돼요.
그 단가반은 저 동일한 과정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 수강료만 1,600만 원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전제로 하면. 그 다음 부대 비용입니다. 종합반은 예습, 복습, 동영상을 다 제공합니다. 독서실도 50% 할인하고 피서 캠프도 무료이고 실전 모의고사 비용도 무료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얼추 합쳐보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단가반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습득하는 컨텐츠를 줄이게 돼요. 듣는 강의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합격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이 한꺼번에 비용을 낸다 이 측면에는 부담은 되지만은 원로 환산하면은 단가반보다는 훨씬 더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반, 종합반을 해도 합격하지 못한다. 이 명제는 우리 학원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격생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성과들이. 차석이 2명이나 나왔고 최연소도 2명이고 그 다음에 고득점 학생들을 보십시오. 차석 3등, 4등, 3등. 지금 없는 등수가 1등만 없습니다. 근데 점수차가 평균으로 0.2점, 그 다음 평균 2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제 학생들이 학원에서 훈련받지 않고 혼자 했더라면 결과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학원의 힘입니다. 학원에는 열심히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같이 공부하는 좋은 동료들이에요. 학원에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모인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동료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시너지로 학생들이 성적을 높게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이 최연소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1학년인데 혼자 하면 어땠을까요? 난 제가 봤을 때 아가였거든요. 19살에 왔습니다. 그 첫 해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왔어요. 왔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 해에는 시험을 못 봐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 다음에 차석하는 학생 보겠습니다. 한양대 1학년 학생입니다. 재경직. 제일 위에. 어떻습니까? 제가 혼자 했더라면. 학교 고시반에 했더라면. 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정윤재. 제가 서울대에서 지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했더라면 합격은 내겠지만은 저렇게 합격했을까 이런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동의합니다. 정말 돈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게 이 성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름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비어 있는 부분들이. 저 이름이 있는 부분들이 종합반이고 이름이 없는 부분들이 이게 단가반입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걸 확장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단가반이에요. 그럼 종합반 비율이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6대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반과 단가반에 학업 성취도에 지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김건희가 여기 있네요. 성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는 지금 종합반과 단가반이 다른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지금 교육받고 있다. 예전에 교육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하고 다른 점인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설명은 이 안에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 부분입니다. 초보 수험생은 이제 일반적인 시행착오 부분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2019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는 착오들이 2019년에 1차만 합격하고 2020년은 최종 합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3월까지는 1차만 하고 3월 이후에 2차를 하겠다.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100이면 100. 그러면은 차라리 3월에 하죠. 지금 고생하지 말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컨대 1차로 합격했다.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1차 합격했을 뿐이에요. 물론 불합격한 것보다 낫지만은 1차는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 본인의 능력을 확인하고 활성화시켜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은 3월에 불합격하느냐, 7월에 불합격하느냐, 어차피 불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합격하는 걸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불합격했을 때 뭐가 남는가 그 얘기입니다. 불합격했을 때 나한테 뭐가 남는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2차가 남아요. 특히 경작 행정법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2차 공부는 내년 3월이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보면은 저런 계획에 따르면 공부 강도가 느슨해집니다. 1차를 하루 종일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번에 보시면은 2019년 최종 합격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우리가 이제 학원에 오면은 학생들을 원래 이제 내년에 1차를 어떻게든 합격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컨대 100명을 훈련시키면은 그 중에 한 40명이 이렇게 합격합니다. 그 학생들을 한 4개월 더 훈련시켜가지고 시험장에 보내면은 거의 다 불합격합니다. 불합격하는데 근접하게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매년. 그 학생들은 그 다음에 등수를 오르면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과목, 경제학하고 행정법은 의미 있는 평가를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니까 점수를 이만큼 주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1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대단한 방향성이 확인이 되고 또 그 방향성하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일단 2019년에 최종 합격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생은 기회가 주어질 때는 무조건 달려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저 뒤에 있는 유도현 그때 첫 회에 몇 점 차 났지? 6개월 준비해서? 제 학생입니다. 첫 회 6개월 했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이에요. 학원에 1월 달에 와서 6개월, 뭐 개인적 공부 기간을 잡으면 조금 더 했겠죠. 어쨌든 2점 차입니다.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매년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학 행정법 5급은 해야 됩니다. 2과목 싸움이에요.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제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1차 시험 1개월 전에 1차에만 집중하고, 1차 합격 후에는 학원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일반 학생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초시 합격생이 도전해보고, 실패하면은 5번에 보면 2020년 시험은 상위 등수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합격생 그룹들이 졸업 과정을 거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원하고 다른 학원의 이제 차이점 부분입니다. 1번을 보시면 일반적인 수험생 공부계획 공부량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이다 이런 얘기는, 단가를 중심으로 듣는 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학원과 같은 시스템이 없는 학원입니다. 그 예비순환 듣고, 그 다음 1순환 듣고, 그 다음 2순환 듣고, 그 다음 1차를 보고 난 다음에 3, 4순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반복되는 과정이 4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이미 그 전에 1순환을 들은 학생, 2순환을 공부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부족해요. 그 공부량 부족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데 그 채우는 방법이 우리 학원을 보시면은 우리는 더 많이 시킵니다. 예비순환 때 우리가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예비순환 때는 1순환은 들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2과목은 1순환을 학습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순환을 예컨대 경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행정법은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과목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요 학생들은 3월이 끝나면은 예비순환만 끝냈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최소 학생들은 1순환 끝을 했고 그 중에 바른 학생들은 2순환까지 끝을 냅니다. 아까 봤던 1차를 합격한 학생들은 2순환까지는 2과목은 하고 가요. 예비순환 하면서. 그래도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수업 시간이 4시간 이내입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 10시간이에요. 그 4시간 수업 듣고 복습을 4시간 한다. 하루에 6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과목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고시 공부에 적합한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 1순환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이미 1순환을 들었기 때문에 1순환 실강을 다른 각도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예습 필요 없고 복습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남는 시간이 생기겠죠. 그럼 2순환이나 3순환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게 되니까 이 학생들이 학원이 생각하는 목표는 1차 보기 전에 공부를 최소한 3순환까지는 마쳤으면 하는 겁니다. 두 과목을. 그래서 3순환 들어갔을 때는 시험 직전이니까 공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때 실력을 쌓겠다 이런 과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훨씬 더 학습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단가반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실강의 돈 한 달에 60만 원 내고 동영상을 50만 원 내고 구입한다.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또 못하고, 또 저 방법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학원은 저런 시스템이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합격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은 개인의 영역이고 어쨌든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합격생 리더가 주도하는 스터디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막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스터디는 경제학과 행정법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순한테는 강의가 진행되는 과목이 제일 유추를 보시면 행정법이 진행되면은 스터디는 이때는 행정법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도 많으니까 스터디는 행정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한 달 뒤에 경제학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스터디를 행정법을 한 번 더 다져요. 그 다음에 행정학 할 때는 경제학을 합니다. 정책 할 때 한 번 더 다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비순환이 끝이 나면은 1순환 동영상 들었고 스터디를 진작에 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비순환 끝난 단계에서도 실력이 1순환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 1순환 들어가면은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 행정법 할 때는 경제학, 행정학 할 때 행정을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정책을 할 때는 정책, 그 다음 3, 4순환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부량이 2배, 3배 이렇게 확보되는 겁니다. 그 다음 1차는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요것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피색 캠프를 그 전에 공부를 쭉 하다가 피색 캠프를 합니다. 그 피색 캠프 합격률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79%입니다. 하루 종일 문제 풀게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가둡니다. 가둬요. 못 나가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수영을 해서 계속 문제 풀립니다. 모의고사 풀리고 실전 모의고사 풀리고 또 모의고사 풀리고 이렇게 2달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률이 밖에서 하면 한 17% 이렇게 되죠. 학원에 79%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진행 방법인데 이것도 편성을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그 성향이 많이 다르다 이런 학생들은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성비도 적절히 고려하고 성적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잘 구성을 하고 진행은 2차를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그 다음 지금 시기는 1차 중심으로, 그 다음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스터디 진행자는 합격생이거나 아니면 1차를 여러 번 합격한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을 학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리더 역할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개별적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안, 특강을 별도로 합니다. 예컨대 학원 강의는 충분히 소화했다. 예컨대 1순환 할 때 2순환, 3순환 다 들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1대1 대면 첨삭, 과외식 지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위 레벨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하면 금액이 꽤 됩니다. 그리고 상위 30%까지 지급하니까 장학금을 계속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 증서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서는 상위 30% 정도면은 합격할 정도 성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면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합격생 상담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제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또 강사들 상담이 필요하면 또 그렇게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도와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고민은 키우지 마시고 바로바로 상의를 해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왜 열심히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은 만약에 불합격하면은 환불을 해드립니다. 환불은 무조건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성적이 상위 40%에 들었는데도 불합격하면 환불을 해드리는데 그 환불의 재원이 학원의 절반, 선생님이 절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불합격생이 많이 나온다, 환불 대상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직접 첨삭도 하시고 채점도 하시고 학생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선별이 좀 됩니다. 뭐 선발됐다기는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별을 합니다. 그건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10명이 오면은 1명 정도는 학원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하나 상담해요.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왜 거절당했는지 이렇게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리기는 합니다. 그건 이제 가리는 기준이 뭐 재수학원처럼 학교를 가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척 보면은 고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명확하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입을 우리 학원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 학원도 그 강사들도 학생들도 괜찮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학원은 그렇게 해야 발전합니다. 치열한 성적을 경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우수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합반 전체 일정인데 되도록이면 1월에 오세요. 1월에 오시면은 그때는 피세다고 헌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경작을 다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고 예비순환이 3월에서 6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월에 경제학과 행정법을 해두면은 예비순환한테 훨씬 수월해요. 특히 경작이나 행정법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지금 2순환 기간입니다. 그리고 1차가 끝이 나면은 3순환, 4순환 이렇게 해서 학원 과정이 저렇게 진행이 되고 종합반 1일 수업 일정입니다. 1차 수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수업은 1년 내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까지는 1차 수업이 아주 부분적으로 있고 7월 이후에는 1차 수업이 대부분 있고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2시간만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 4시간 조금 못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업이 없는 날이 초기에는 더 많습니다. 예비순환 때는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종합반에 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개인적인 공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말이 됩니까? 예컨대 1차 수업이 없는 경우를 보십시오. 오후에만 수업이 있어요. 오전에 뭘 합니까? 그리고 저녁에 뭘 합니까? 그리고 가장 수업이 많은 경우 1차 수업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 먹고 5시. 그럼 오전에 8시부터 시작하면 2시간. 오후에 6시부터 시작하면 11시까지 하면은 5시간. 그 하루에 7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그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너무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꽉 짜여진 틀에서. 그 다음 신림동 생활 안내입니다. 뭐 독서실은 학원이 운영하는 데 들어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 난가 하면은 일단은 가격 할인 혜택을 많이 받고요. 그거는 이제 뭐 결정적 요소는 아니고 구성원이 동질성입니다. 우리는 5급 하는 학생들만 있어요. 외견하는 학생들만 있고 다른 이제 독서실 가게 되면은 뭐 순경을 하는 학생 아니면은 다른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질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학원이 운영하는 데 오시고 그 다음에 원룸입니다. 원룸도 시중 원룸 가지 마시고 학원이 직영하는 원룸이 있습니다.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조금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원룸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1관부터 보시면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월 5만 원 이렇게 공과금 포함해서 이렇게만 내시면 됩니다. 대신에 보증금을 이렇게 조금 더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림동에 오시면은 비용 부담되는 측면이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학원비,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그 주거비를 덜 수 있으면 학원비는 절반 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2관은 조금 이렇게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데 있어서 의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이렇게 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 때문에 조금 더 임대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것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원에서 한 300m 뭐 이렇게 떨어진 데입니다. 이것도 그치 보증금 그 다음 월 5만 원 이런 부분은 조건은 비슷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일단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옆방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조용하고요. 다른 데 원룸 잘못 들어가면은 뭐 가끔 이제 공경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방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은 학생이 아니라 뭐 일반인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재학생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숙면에 방해가 되거나 시험 직전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식당입니다. 식당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죠. 우리 애들이 밥을 잘 먹는가 이렇게 걱정하실 겁니다. 고시 식당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교하면은 학교 학식보다는 한 2배, 3배 좋습니다. 그 가격은 한 끼에 35,000원 이렇게 되고, 35,000원에서 3,500원. 그 다음 원로 하면은 한 20만원,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니까 약간은 부담은 되지만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 통학 문제입니다. 원룸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시간에 걸린다,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사해야 됩니다. 보면은 지역이 강남, 서초, 방배, 저런 데가 애매하죠. 다니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과천, 목동, 버티다 오게 됩니다. 송파는 많이 고민하지 않고 오게 되고, 잠실, 분당 무조건 와야 되고, 안암, 이것도 여행이지, 통화가 아니죠. 신촌, 버티다 오게 됩니다. 버티다 오게 돼요. 왜 이제 저 지역이 강남, 서초, 방배도 오면 좋은가 하면은, 여러 번의 시간을 보지만은 저는 다른 걸 봐요. 근데 통학이 1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1시간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에요. 1시간 걸려서 가면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입니다.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에요. 피로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선 효과예요. 예컨대 고시 공부하면 세상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드는데 버스를 타고 강남, 서초, 방배 거쳐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고시 공부와 반대되는 장면들만 있습니다. 데이트하는 남녀, 뭐 멋진 풍경들, 멋진 가게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스님들이 왜 절에 들어가서 합니까? 시선 효과 때문입니다. 그 야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고시생은 들어와서 옆방에 고시생이 자고 밥을 먹는데 고시생이 앞에서 먹고 이렇게 해야 고통이 완화돼요. 또 내가 힘들다 이런 부분은 힘든 건 상대적이죠. 그게 완화되고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지역은 신림동으로 되도록이면 이주하시되 제 말대로 될 겁니다. 이주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적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때는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상도동이나 신림동 이렇게 하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지도로 보면은 뭐 이런 지역이죠. 그 15km만 돼도 통학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계십니까? 저는 집이 분당인데 분당이 지도 밖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뭐 분당은 고민 없습니다. 오면 되는 것이고 고민하는 지역이 경계 지점입니다. 그 지역은 내가 통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면은 그때는 오세요. 그냥 와가지고 남학생은 군대 한 번 더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학생은 처음으로 군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그 다음 학부모 주의사항은 제가 이제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이게 뭐가 주의해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제가 경험한 바는 고시 부분은 학부모들이 조언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 의사가 우선을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본인입니다. 그리고 일단 고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하고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고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신경을 끊으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르는 영역이고 또 대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질이 고시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푸시를 한다, 후원을 한다 이걸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라이딩을 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 다 하지 마시고 온전히 본인한테 맡겨두시고 울타리 밖에서 열심히 후원을 하셔야 돼요.
응원하시고, 야, 고생하는구나. 내가 보기에 속으로 공부하는 게 시덥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 믿고 응원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생활을 지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분이 이제 걱정이 되거나 궁금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언제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시를 이제 부모님들은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고 이렇게 멀찍이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시면은 아, 또 고3 생활이 또 시작되었다. 어떡하냐, 엄마.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우리 애가 고시 공부하러 갔으니까 너 오랜만에 정말 휴가다.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합격하고 안 하고는 너 몫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특히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엄마들은 애들이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는 심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응원만 열심히 하시고 애가 좀 축이 나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음식 챙겨주시고 좀 기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이 역할이 할 수 있는 다 역할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1번입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서 의미 있게 보는 것이 또 3번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다른 학원하고 결정적 부분은 아니겠고 그 다음 11번입니다. 우리 학원의 합격생들의 그 합격이 기하는 도를 따지면은 스터디 리더 역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을 줍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게 잡아줘요. 자, 그런 부분이 다른 학원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환불 기준입니다. 1차 시험은 학원에서는 많이 되기 때문에 환불 받아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2차만 보겠습니다. 2차가 마지막 시험 기준으로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그래도 떨어지면은 환불 대상은 됩니다. 학원에서는 저 정도면은 학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 장학금 아까 소개해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활관리 부분인데 이 관리 부분에 약간 이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8시에 일어나서 뭐 그럼 10시까지 학원에 잡아두는가 그런 관리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뭐 입시학원이나 대입학원은 그렇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걔들은 천방지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청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학원은 선발된 자원들입니다. 스카이 비율이 85%입니다. 다 자기 가능한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도 레벨의 학생들이면은 공부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이 잘 되는 학생, 밤이 잘 되는 학생,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 다음 오후에 피크가 오는 학생, 다른 유형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 대해서 학원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는 지가 나오면 됩니다. 대신에 이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컨텐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봐서 경작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관리를 해요. 더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호출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뭔가 일이 있어요, 애들이.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하는 것이고, 뭐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제 시간에 나와서 공부를 해라. 채찍을 두고 이런 부분인데 그 관리는 하는 때는 있어요. 1차 2달 전에. 피서 캠프 내에서. 그 다음 2차는 4달 정도 스파르타 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평소에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의 개념을 기존의 개념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수강료 말씀드렸고, 그럼 제 말이 이제 다 끝났네요. 조금 제 말이 길어졌죠. 제가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비싸지가 않아요. 종합반은 또 할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대면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달로 치면은 한 13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뭐 행정법이나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 과목은 부분적으로. 그러면 학생이 그 기준 요건이 안 되는데도 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실력을 높이자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교체 비용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이것도 이제 그 입시학원하고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걸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교체 비용은 특별히 들지 않습니다. 아마 월로 따지면 한 3만 원, 4만 원 들까요? 1년 내 이렇게 따지면은. 그 재수학원은 뭐 이렇게 한번 책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면은 그 책을 가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교재 부담을 뭐 피부로 느낄 정도 금액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행정법에 예를 들면은 기본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기본서 하나 사고, 문제집 하나 사고,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로 18개월 가는 거니까, 그다지 교재 비용이 뭐 특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 학원에 그 비용 내는 거 거의 다 이제 한 99%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도현 학생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 그냥 제 느낌입니다. 개인적 느낌인데, 이번에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은, 저는 이 학생의 장래가 훨씬 기대됩니다. 저는 척 봤을 때, 야, 저 녀석은 그냥 타고났다. 타고난 그냥 관료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얼굴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한 20년 뒤에 한번 보십시다. 지금 몇 살이지? 27살. 27살이니까 만 7살 정도 되면 아마 경력상으로, 실력상으로 정점에 갈 겁니다. 그때 아마 TV에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을 겁니다. 아마 그 정부내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중심적 역할을 할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적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학원에서 진행되는 경작 모의고사를 한 번도 일정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학원 성적이, 우리 학원 성적이 대부분 본시험 성적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고시도, 그 다음 5급 시험도 전국에서 역대급으로 최고 점수를 이제 획득한 경우입니다. 유도현 학생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께서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제 2018년도 16개월 종합반을 수강하고 올해 재경진들에 최종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달 전만 해도 같은 수험생으로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영화스러운 자리에서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합격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합반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보완 전략을 세워서 자기 주도 학습을 했는지 학습법을 말씀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합격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공부 환경이고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놀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의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화가 될 수 있고, 또한 공부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종합반을 수강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학교에서 고시반과 고시실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치면서 피셋을 처음 준비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고,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고시동에서 최종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당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라 저의 에너지를 고시 공부에 온전히 투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휴학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학교에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또 학생회의 활동까지도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선배들이 공부를 자기 나름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는데,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저에게 맞는 그런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군대에 먼저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에 먼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공부를 했던 거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저도 하면은
1년이나 2년 만에 될 것이라는 그런 좀 무모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체계적인 방법과 그리고 기본부터 충실하게 합격하는 것이 합격이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합반 시스템에 들어와서 공부 환경의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추석 체크와 장학금 그리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 이제 리더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제가 답안 쓴 부분을 리더님께서 많이 첨삭을 해주시고 제가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줘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반 시스템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장점은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그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갈 경우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저만의 학습 방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제 가능한 논점을 다 답안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순환 때부터 답안을 쓰지 않고 예비순환 때는 그냥 개념만 익히고 1순환 때는 문제만 풀고 3순환 때 제대로 답안을 써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순환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완성된 답안을 써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답안을 쓰게 되면 실제 시험에 있어서 현출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순환 때부터 지속적으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 답안을 쓰고 리더님한테 제출을 하고 리더님이 첨삭을 해주고 제가 쓰는 목차라든가 그리고 잘못된 습관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 등을 배워서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순환 때부터 미리 공부를 해야 1순환 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스스로도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환을 따라가면서 좌절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형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학원 강의는 기본적으로 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입을 했으면 결국에는 객관식 시험이랑 다른 점은 답안으로 산출을 해야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백지에 배웠던 모형, 경제학을 예를 들면 특정 모형을 기본 설정을부터 이제 과정을 다 쭉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신이 백지에 쓰다가 막힌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이제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또 리더님께서 첨삭을 해주시면 단순히 그것을 이제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 첨삭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또 써서 이른바 자신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리더님께 또 첨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단점을 집요하게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방법은 저는 이제 이해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암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행정고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답안이 현출해서 암기가 중요한데 그 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문자 정리법이라는 게 수험가에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그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계속 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의 경우에는 여러 번 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첫 1회독을 할 때는 문장에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회독을 할 때는 그 문장 중에서 중요한 단어에 그 노란색 현관펜으로 이제 단어만 색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회독을 할 때는 그 노란색으로 색칠한 단어들의 그 앞글자, 그러니까 두 문자를 따서 저만의 그런 두 문자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 행정법 강사님들도 많은 두 문자를 알려주시는데 그런 것을 다 총정리해서 시험 직전에는 두 문자만 빠르게 읽으면서 그 외웠던 내용들을 확인하면 그 많은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법에 집행정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처본획인 공명이라고 해서 아내를 본 적이 오래된 공명 이런 식으로 지어서 외우는 이건 이제 유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두 문자입니다. 그래서 처는 이제 처분이 있을 것, 본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회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 기는 긴급한 필요, 공은 이제 공공복리에 적합할 것, 명은 이제 본안에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 한 단어로 모든 내용을 다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축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가능한 논점을 정리를 할 때 저는 이제 정규 수업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유가 미리 그 모의고사 진도에 맞는 그 당해 연도 말고 기존에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던 다른 연도의 모의고사도 구해서 한 3개년 정도를 이제
복사집에 가서 30링을 뚫어서 총 정리를 해서 계속 빠진 논점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가 모의고사를 잘 받고 실제 이제 시험까지 점수를 잘 받았던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은 단계별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고시동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수시로 이제 강의가 열리고 그때그때 자신이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걸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강사와 순환을 그때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선배들이 많이 듣는 강의를 선택을 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차근차근 진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1순환을 듣거나 3순환을 들으면은 그 점프가 이제 진도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뚫리고 공부에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1순환을 들었다가 3순환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갑자기 어렵고 빠진 논점이 있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편하게 부담 없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쭉 듣는 것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도 나는 할 걸 다 했어 라고 하고 후회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무난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다양한 강사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자신한테 맞는 한 강사를 선택을 하고 그 강사의 강의를 쭉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2순환에서 뭐 이런 내용은 1순환 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들이 다 그 예비부터 4순환까지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순환만을 들을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 이제 빠진 논점을 정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논점을 다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안정된 수험생활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고 그냥 순환을 계속 쭉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공부에 있어서 구멍이 없이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학원 강의를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힘들 수가 있고 자신의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휴식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하는 과목이 경제학이고 행정법이 취약하다면 자신의 취약 과목에 대해서 보완 학습을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행정법을 혹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가 있다면 그것을 매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저의 공부를 좀 더 보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이 잘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불안감이 있다면 다양한 자료들 다 모아서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이제 신림동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단권화를 한 다음에 두 문자로 암기를 하여서 실제 올해 재경식 기준으로 좀 어려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제 점수보다 5점 정도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행정학 단권화 노트는 제가 부원장님께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종합반을 듣게 된다면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의문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의문점은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문점이 생기면 그 고민에 매몰이 돼서 시간 관리 측면에서 이제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면 좋은 점은 같이 공부하는 다양한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리더분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항상 강사실을 찾아가서 이제 김진영 선생님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모의고사를 실제로 학원에서 보면 그냥 모의고사에다가 이제 자신이 공부했던 점을 쓰면 채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하되 대신 이제 고민에 매몰되지 않도록 고민이 생기면 한 20분만 고민을 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자신의 답안을 쓰고 이런 답안을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만 이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오류에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답안을 쓰고 나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리더님께 계속 보여줘서 괜찮은지 봐달라고 하고 계속 뭐 다 괜찮으니까 그냥 막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그 단점을 고쳐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긴장도 되고 해서 너무 빨리 말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듣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경제학 선수가 제고적으로 엄청 좋으신데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어떤 문제들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경제학의 경우에는 일단 저는 김지영 선생님 강의만 예비부터 사선원까지 쭉 따라갔었고, 근데 그 이전에 일단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 이외에 제가 경제학은 그 약간 전략 과목으로 이제 경제학을 잘 봐서 합격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만큼은 그 예전 모의고사를 1순환, 2순환 다 3개년씩 모아서 그것을 3공링을 뚫어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이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학은 개념을 직전에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순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접근을 했던 방법을 다 간단하게 그 모의고사마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시험 직전에 이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야지 하는 식의 어떤 저만의 키워드 중심으로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놔서 실제 시험에서도 조금 생소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풀었더니 좋은 점수를 받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부를 하실 때 네. 솔직히 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런 말씀.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이제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그 같이 밥을 먹으면서 회식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였고,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경우에 저는 이제 신림동에 코인 노래방이 잘 돼 있어서 노래방에 가서 이제 지르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코인 노래방은 이제 가면은 한 20분 정도 노래 부르면 다 스트레스 풀려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한번 보시죠. 질문이 없으면 다음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조금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내년 1월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월에 바로 이렇게 준비 상태가 제로인 상태로 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1월 올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준비를 해와서 내년 시험을 의미 있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후자 방법을 권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제학과 학생들이면은 행정법을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전공이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학원에 오기 전에 경제학까지는 하고 오세요. 예비순환을 듣고 오시면은, 그리고 방학하자마자 오세요. 방학이 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이 되죠. 그럼 우리 개강할 때까지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그때 와서 나머지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아마 중간고사가 끝이 나고 기말 때까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이 두 달이 있으니까 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필요하죠. 한 3주 정도 빼면은 물리적으로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 시간 버리지 마시고 강의를 듣고 오세요. 예비순환 강의를 본인이 접근성이 낮은 과목을 먼저 듣고 오세요. 근데 뭐 그냥 사회학과다 아니면은 뭐 엄결이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된다 하면은 경제학을 듣고 행정법을 약간 듣다가 와도 됩니다. 어쨌든 대원칙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방학하자마자 오세요. 방학하자마자. 우리가 1월 2일 날, 3일 날 개강하는데 3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방학하자마자 해서 오시면은 또 그 기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이 1차적인 도전 시기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한 시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학원에 지금 이제
1월 전에 지금 시기에 등록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동영상을 무료로 다 지원을 해드려요.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는 이유가 빨리빨리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은 비용 부담 느끼지 말고 공부하러 오거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시면은 1월 달에 왔을 때는 온전히 1차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경작 행정법이 되어 있고 국립외교는 경작만 되어 있다면 온전히 1차에만 집중하면 1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월 달에 경작도 행정법도 1차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는 1차가 약해지든지 아니면 경작 행정법의 공부 강도가 약간 약해지든지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마인드를 내가 고시생인데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고시 준비를 조금 한다 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생각을 바꾸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계획을 그때부터 이렇게 짜보세요. 짜보시면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이렇게 확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완전히 생짜로 그냥 1월 달에 오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더 의욕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미리 2과목 중에 1과목 아니면은 2과목을 다 듣고 오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원의 최고 학생들의 역시 그 설명회도 잘 진행을 하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 저 도연이는 공부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하고 그다음 도경이는 이제 공부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설명회를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두 학생은 이제 보충적인 설명이 있는 게 훨씬 참석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별도로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